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또 오늘은 또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번외, 호외. 갑자기 그냥 요거는 중요한 이슈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 빨리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나 더 저희가 급하게 해드립니다. 준비했습니다. 고려아연. 예. 저희가 고려아연 몇 번 다뤘었는데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오늘로 끝났다. 는 해석들이 있어요. 어? 오늘 무슨 뉴스가 나왔는지 네. 정말 끝난 건지 아니면 좀 여지가 있는 건지. 음. 사실 고려아연은 아유 끝났어 라는 얘기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대편에서 다른 카드 들고 나면 안 끝났나? 야 이거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 라고 그렇습니다. 하다가 또 다른 거 들고 나와서 이러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데 네. 계속 이렇게 엎치락뒤치락이어서 이게 진짜 끝난 건지 아니면 뭐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분석을 분쟁 전문 기자 김상훈 기자가 취재를 해오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예. 사실 저도 1라운드라고 하죠. 네. 사실상 MBK가 이겼다라고 그러고 말씀을 했었다가 드렸던 거가 있는데 했다가 안 다만 끝났네. 다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시간이 걸려도 무조건 이긴다였지 당장에 뭐 결판이 났던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적으로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따지면 여튼 오늘 뭐가 있었어요? 여튼 23일 날 지금 역사적인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열린다. 요거는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이제 영풍이랑 MBK 연합군에게 경영권을 뺏기느냐 지키느냐 이게 판가름이 나는데 원래 1라운드, 2라운드 뭐 두 번 있었습니다만 영풍 그 고려아연 쪽에서 굉장히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왔죠. 예. 빚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개 매수를 했고 예. 그 다음에 그 빚을 갚겠다고 이제 일반공모 유상증자라는 방법을 했다가 지금은 역풍을 그쵸. 좀 맞았죠 그거. 지금은 이제 검찰의 부정거래로 예. 수사가 이첩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음. 이제 근데 현 경영진이 맞습니다. 현 경영진이 두 번 다 졌으니까 그래서 지난해 말에 새로운 수를 강구를 해서 이제 제 3라운드가 시작이 된 건데 예. 일단 주총에서 영풍이랑 MBK 측이 이제 이사회 가반수만 먹게 되면 이 경영권 싸움은 아예 끝이 나거든요. 예. 근데 그걸 막을 방법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공격자인 MBK의 목표는 고려아연의 이사회에 MBK 쪽 이사를 과반 이상 심기. 그건 당연한 매우 심플한 맞습니다. 방법이죠. 일단은 과반 가까이 의결권을 확보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사회만 확보를 하면 되는데 굉장히 쉬울 것으로 봤던 거예요. 주식은 이미 과반수 가져갔다 이거죠. 과반 가까이 46% 정도 있으니까 그러니 주총 참석을 모든 주주가 다 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참석 주수의 과반수 이상만 되면 항상 모든 사안을 통과할 수 있으니 그렇죠. 그 정도 의결권을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 주총에서 마음대로 웬만한 건 할 수 의견을 있죠. 특히 이제 이사 같은 건 만들어 넣을 수 있죠. 본인들 의지를 관철할 수가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지난해 말에 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에서 강구를 했던 방안이 그러면 우리가 집중 투표제라는 걸 도입을 하겠다. 저 얘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MBK가 다 이겼는 줄 알았잖아요. 그랬죠. 그랬더니 또 집중 투표제라는 묘수가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 집중 투표제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고 집중 투표제 플러스 2개 안이 또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사의 수를 19인으로 제한을 하는 정관 개정. 지금 몇 명이죠? 지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서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은 12명이 있고요. 예. 그래서 영풍이랑 MBK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14명을 넣겠다. 새로 새로. 그러면 과반 아니냐? 그러면 그런 가만 먹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반 이하로 줄어드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은 특별 결의 안건이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려우니 그럼 보통 결의 안건인 새로운 이사를 그렇죠. 새로운 이사를 선임을 하게 되면 우리가 14명을 확보를 하면 저쪽은 11명이니까 12명 중에 그 장영진 고문, 영풍 고문을 빼면 11명이니까 우리가 이사회 가반을 확보해서 경영권을 찾아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19인으로 제한을 하겠다. 이게 두 번째 안건이고 그런 걸 못하게 현 경영진은 19인으로 제안하는 안을 주총에 올린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두 그리고 가지가 세트군요. 하나 더 있어요. 세트가.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그런 다음에 나머지 이사를 선임을 할 때 이것도 집중 투표제 방식으로 하겠다. 이 세 가지가 패키지로 한꺼번에 통과가 됐을 때 현 경영진의 맞습니다. 회심의 카드. 회심의 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굉장히 그 뭐랄까 이제 영풍이랑 MBK 쪽에서는 방어를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에서는 끝까지 이걸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네. 그 임시 주총이 열리게 되면 결과가 나왔겠지만 그 앞서 오늘 큰 분수령이 하나 있었어요. 임시주총이 사실은 이번 주 목요일 맞습니다. 내일 모레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그래서
그 임시주총 결과에 상관없이 사실 오늘 결정이 났다고 봐도 무방한 게 이 가처분 결정 때문인 건데 어떤 결정이 났습니까 오늘? 일단은 그 3번 안건, 3번 안건에 대해서 영풍과 MBK 쪽에서는 이게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요 안건은 안건으로 올릴 수 없다. 근데 쟤네들이 올렸기 때문에 못하게 해달라. 이 가처분 신청을 한 거죠. 안건이 뭐였죠? 3번 안건이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겠다. 그러니까 집중 투표제는 할 수 있는데 도입할 수 있는데 그건 오케이. 어. 근데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뽑는 건 안 된다. 왜요? 집중투표제 도입했으면 도입했으면 뽑는 거지 왜 안 돼? 그러고 하려고 집중투표제 도입하는데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예? 요 세 가지 안건이 패키지로 통과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MBK나 영풍 쪽 입장에서는 뭐냐면 집중투표제 도입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다음 주총 때 집중투표제를 바탕으로 이사회를 뽑으면 된다. 근데 왜 이번 주총에 무조건 해야 되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그걸로 이사 뽑는 건 오케이인데 맞습니다. 집중투표제 도입한 그 주총의 그 안건으로 바로 그날부터 집중투표제를 하면 안 된다. 왜 맞습니다. 안 돼요? 그럼 나 상식적으로는 될 것 같은데. 그래 오전에 집중투표제 도입하고 오후에 이사 뽑으면 되는 건데 그걸로 하려고 또 그거는 하는 안 되고 이날 집중투표제 도입을 하고 다음 주총에서 이사 뽑는 건 되고 그럼 왜 그게 그럴까요? 그럴까요? 상식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이거 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음. 이게 먼저 조금 연원을 말씀드리면 집중투표제라고 하는 게 뭐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이게 대표적인 소수 주주 보호 장치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소수 주주가 뭐 10%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있다고 해보죠. 근데 대주주는 30%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단순 투표제에서는 이 소수주 10%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의 이익을 대변할 이사회에 넣을 방법이 쉽진 없습니다. 않죠. 예.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내가 믿는 후보에 10% 찬성표를 의결한다고 표를 준다고 하더라도 다 건바이 건으로 하기 때문에 30% 들고 있는 대주주가 반대표를 던지면 안 되는 방법이 거예요. 없죠. 근데 집중투표제는 뭐냐면 그래 10%를 네가 들고 있지만 3명의 그 이사 후보가 올라온다고 할 때 10%씩 의결권이 각각 있는 걸로 치고 그러면 총 30%의 의결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개는 포기하고 여기다 몰아줄 수 있는 거예요. 3명의 후보를 뽑으면 원래는 한 명당 찬성 반대 이렇게 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3명 표는 어차피 내가 3표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3표를 내가 한 명한테 몰아서 쓸 수 있게 해줘. 그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집중투표제가 도입이 되면 그 소수 주주이더라도 예를 들면 최윤범 회장처럼 소수 주주이더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전체는 아니지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집중투표제가 소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장치인 건데 이게 사실 1998년에 이미 도입이 됐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도입이 됐죠. 근데 그 해에 고려안 같은 경우에는 정관에서 배제한다. 우리나라 상법이 배제한다고 돼 있어요? 집중투표제는 도입하는데 정관에 이걸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으면 자동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상장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정관에 다 적어놨어요. 우리는 안 한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 80개 공시기업 집단의 그 상장 회사들이 344개쯤 되는데 예. 그 중에 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들이 13곳밖에 안 돼요. 그래서 면면을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강원랜드, 지역난방공사, 포스코홀딩스,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런 식으로 공기업이거나 혹은 민영화된 공기업이 예. 대부분이고 민간기업 중에는 SK텔레콤이나 SK스퀘어 그다음에 하나오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하. 당연히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소수주주가 이사회에 들어오는 거를 원치 않겠죠. 원치 않겠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민간기업들은 이렇게 정관에 배제하는 조항을 집어 넣어놔서 예. 적용이 안 되는데 네. 근데 이 집중투표제를 만약에 도입이 됐었다라고 하면 지금 예. 당장 집중투표제로 이사 선임을 하고 그러면 MBK가 이사회를 장악하는 걸 시간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습니다만 예.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권 당일 바꿔야죠. 이번에 그렇죠.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관을 바꾸려면 일단 당장에 최윤범 회장 입장에서 정관을 바꾸면서 바로 이사 선임을 해야 이게 효과를 보는데 예. 근데 오전에 맞습니다. 정관 바꾸고 오후에 그걸로 이사 선임. 근데 상법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 이렇게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라고 하면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명확히 있으면 예. 그런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그 집중투표를 요건을 요구할 갖춘 사람이 청구를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관에 이게 없어야만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관에서 집중 투표제를 우리는 회사는 안 합니다라고 적혀 있는 경우라면 못하지만 정관에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할 수 있다. 집중 투표제로 우리 이사를 뽑읍시다라고 할 할 수 수 있다는 있다. 거죠. 요청해서 그날 바로 집중 투표제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기 싫은 웬만한 회사는 정관에서 우리 회사는 집중 투표 안 해요라고 정관에 박혀 있겠네. 대부분의 회사가 네. 예. 고려아연도 이미 그렇게 되어 있을 거고. 맞습니다. 네. 근데 근데? 이 주주 청구를 한 주체가 유미개발이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예. 최윤범 회장 일가가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1% 정도의 그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집중 투표에 관한 특례를 보게 되면 원래는 3% 이상을 들고 있는 주주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2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조, 자산이 2조 넘어가는 회사인 경우에는 1%만 가져도 할 수 있다. 1%만 가져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예. 있겠죠. 근데 다만 그거야. 제 382조의 2에 따라서 여기에도 똑같이 정관에서 배제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으면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정관에서 배제한다는 게 없으면 청구할 수 언제든지 있어요. 집중 투표를 할 수 있어. 그쵸. 있어. 인데 지금은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은 배제하고 있어. 배제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정관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정관 바꾸고 그래서 12월 10일 날 청구한 게 유미개발이 12월 10일 날 청구를 한 거예요. 우리 이사 선임을 집중 투표제로 하는 안건을 청구를 했죠. 네. 근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는 정관이 어. 안 바뀌어 있잖아요. 안 바뀌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게 청구가 맞습니다. 무효구나. 그래서 영풍과 MBK 쪽에서는 바꾸고 나서 청구해야 된다. 청구해야 된다. 청구의 법률적인 조건이 충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저 보니까 밑에 줄 2항이 있네. 근데 그건 주총 7일 전까지 해야 된다니까. 7회 뭐 6주 전에 6주 전이라고 나와 있죠. 저 밑에 보니까 그러니까 제1항의 청구는 주총에 주총회는 7일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사문 해야 되니까 이번에 정관 바꾸고 난 다음에 네. 다음 주총 때 다음에 정관이 다음부터 깨끗해진 그렇지. 상황에서 그때부터 존재하는 주총이 있을 때 맞습니다. 그 주총에 7일 전에 해야 되는 거니까 이번 주총에서는 아니라는 그런 해석이 야, 저건 나오는구나. 보니까 명확하네요. 되게 나는- 명확하잖아요. 예. 근데 그 최윤범 회장 쪽에서는 이런 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보였던 표를 보면 예. 이 첫 번째는 그 주주 제한이고 주주 어허. 제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법률적인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사회에서 그냥 자동 통과를 시켜서 주총 주총에 안건을 올리죠. 주총 안건을 올리거든요. 예. 근데 요거는 주주 청구라는 개념이다. 어. 그 청구라는 개념은 요건을 갖춘 주주가 아까 말씀드렸던 1% 주주 어. 요건을 갖춘 주주가 그냥 청구를 하게 되면 이사회가 이거 상관없이 무조건 올려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올린 거다. 주총에 맞습니다. 그래서 주주 앞에 제한도 있는 올려야 되고. 그렇죠. 주주 주주 제한은 청구도 법률적인 올려야 뭐 이런 요건들이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정관에서 배제하는 조항이라 이런 게 있게 되면 예. 안 올릴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주주 청구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우리 이사회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법률적인 요건 이런 걸 따지고 없이 바로 이렇게 안건으로 올린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약간 애매하네. 그거는 근데 저렇게 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주주 제한과 청구의 법률적인 성격이 다른 청구는 거예요. 다른 거다 이거죠. 맞습니다. 청구는 내가 집중 투표제 원래 우리가 상법에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네. 우리는 이번에 집중 투표제로 투표합시다. 네. 이거는 주주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정관에 집중 투표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문제는 정관을 바꿔야 되는 문제니까. 맞습니다. 근데 정관이 미리 바뀌어져 있어야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법원의 판결의 취지는. 그렇죠. 법원의 판결의 취지는 그러니까 최윤범 회장 측은 청구가 왔기 때문에 올린 거다. 뭐 그 뭐지 청구의 조건 법률적인 조건 같은 거 우린 모르겠다. 근데 왜 올렸냐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은 네. 올리는 건 올려라. 청구가 들어왔던 제안이 들어왔던. 그런데 그걸 올려서 집중 투표제를 우리는 이제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려아연은 집중 투표제 해요라고 결정이 되면 네. 그 다음에 주총이 있을 때 그 주총 7일 전에 누군가가 우리는 이사회에 이런 사람을 넣읍시다라고 하면 그것도 집중 투표제를 하고 네. 그때부터는 해라. 네. 그렇죠. 그런데 집중 투표제를 결정한 그 주총에서 네. 2번, 3번, 4번의 안건을 줄줄이 집중 투표제를 바로 그날 오후부터 적용하는 건 안 된다. 그렇죠. 그거 하려면 상법에 그렇게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일주일 전에 그걸 그렇게 해석했군요. 그래서 청구의 법률적인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건데
그 최현범 회장 측은 뭐 조건 없어도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올린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영풍이랑 MBK 쪽에서는 이게 법률적인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막아달라라고 한 건데, 근데 영풍이랑 MBK 쪽에서는 사실 이 앞서 두 번의 가처분을 사실 본인들이 생각해 되게 법률적으로는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 다 졌잖아요. 예.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근데 다만 이번에는 법률적으로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요거는 MBK랑 영풍 쪽 얘기가 맞구나라고 해서 이번에 손을 들어준 거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뭐 어떤 그렇게 상황인지 되면 알겠고. 굉장히 문제가 간단하게 끝이 나는 거예요. 아까 집중 투표제라고 하는 안건을 올린 게 네. 유미개발에 네. 그 주주 제한입니다. 주주 제한이니까 올렸다라고 네. 하는 게 그저 고려아연의 주장이다. 주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의 법원의 이슈는 왜 집중 투표제를 이번에 다루냐, 다루지 마라고 한 거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이 아닌데, 그게 법원에 아니라 대한 반론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음. 요 표를 보시면 1번 안건은 유무개발이 주주 제한을 했습니다. 요거는 예.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네. 2번 안건도 아까 말씀드린 이사 19인 제한. 어. 요거는 내가 잘못 올린 생각했구나. 거죠. 세 번째가 집중 투표제로 이사를 뽑는 안. 이 세 네. 가지 안건이 한꺼번에 묶여 있어요. 예. 2호부터 4호 3-3호까지. 요거를 유미개발에서 주주 청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주 제한과 청구는 다른 겁니다. 법원은 왜 저걸 같은 날 넣냐, 같은 날은 하지 마라고 하는 게 법원의 결정이고, 맞습니다. 고려한 경영진은 우리가 일부러 같은 날 넣은 게 아니라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주 올린 청구를 거다. 넣었으니까 이건 우리는 안 넣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주주 제한이면 우리가 판단해서 넣고 안 넣고 하는 거지만, 그렇죠. 주주 청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렸다라고 항변을 했지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영풍이나 MBK 쪽에서는 법률적인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막아달라라고 해서 이제 법원에서 영풍과 MBK 손을 들어준 거죠. 이해했어요. 그럼 문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최현범 회장 측에서 생각을 했던 시나리오예요. 네. 시나리오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 안건이 한꺼번에 통과가 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네. 근데 집중 투표제가 통과가 되죠. 일단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안건 이사 19인 상한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예. 사실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음. 이사 19인 상한 같은 경우에는 정관을 바꾸는 거라서 예. 특별결의 요건입니다. 3분의 2. 그렇죠. 어. 그러면 당연히 46%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영풍과 MK가 반대를 하겠죠. 반대하면 그래서 얘는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에- 이사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맞습니다. 상황에서 대신에 3번 안건. 음. 그래서 집중 투표제로 이사를 14명을 추가한다. 7명이거나 혹은 14명이거나. 예. 그래서 이게 이사 상한 19인 상한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예. 14명을 뽑아야죠. 최인범 회장 측에서는 죄송합니다. 7명의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냈고 예. 그다음에 영풍과 MBK 쪽에서는 14인의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냈어요. 예. 그럼 이 두 개 안건을 가지고 표결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과반수가 넘는 다득표가 된 안건을 가지고 이사를 선임하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당연히 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영풍이랑 MBK 14인 안이 통과가 됐겠습니다만 저 때는 집중 투표 안 하는 겁니까? 집중 투표를 한다고 하면 시나리오예요. 한다고 하면 계속 다 지금 이사 19인 상한도 집중 투표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1, 2, 3번이 통과가 되는 시나리오를 보여드리는 다 같은 건데 주청에서 2번이 안 다룰 수 된다고 하더라도 3번이 되면 되니까 네. 그래서 7인이 됐을 때 7인 안이 선택이 됐을 때 그러면 영풍이랑 MBK 쪽에서 대략 세 이사회에 4명 정도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집중 투표에서 몰아준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땅 따먹기니까 7명의 땅 따먹기를 본인의 표로 하는 거예요. 최인범 회장 쪽에서 집중해서 쟤를 탈락시키자라고 해서 하면 탈락시킬 수 있다는 얘기네요. 탈락이 아니고 그 당선시킬 수 있는 거죠. 선임시킬 수 있는 지금 거죠. 그럼 후보가 MBK 쪽만 14명이 올라온 게 아니라 최인범 회장 쪽도 7명. 7명을 올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총 21명 중에서 예. 이제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21명을 가지고 7석을 먹거나 14석을 먹거나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표대결을 펼치면 대략 4대 3 정도. 그래서 최인범 회장 측이 3명을 가져간다고 하면 이미 11명의 이사가 있기 때문에 14명 대 4명인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사회를 안 넘겨도 되는 거고 14인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략 8대 6이나 9대 5 정도. 로 최인범 쪽도
더 유지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쵸. 메이저를 유지할 수 최대 있다. 그 MBK나 영풍 쪽에서도 14인 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대 9명 정도까지는 넣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힘들 것 집중 같다라고 투표제로 얘기하더라고요. 하면 저쪽에서 특정인을 반대할 수 있으니까 특정인을 표를 몰아서. 당선시킬 수 있는 거죠. 4명을 5개를 먹게 되면 당연히 나머지 자리는 9개로 줄어드니까. 아, 그러면 후보가 총 21명이 더 싸우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21명을 가지고 7자리를 먹거나 14자리를 먹거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먹어봤자 9개고 11대 11명에서 5개를 더하면 16이잖아요. 그러면 9대 16이 되니까 이때의 경우에도 이사회를 안 줘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예. 문제는 뭐냐면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이게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저렇게 뽑지 마. 집중 그렇죠. 투표제로 했어도 다음 주총에서나 해. 맞습니다. 그러면 집중 투표제가 통과가 되든 통과가 되지 않든 단순 투표로 이사 14인을 선임을 하게 되면 다 건바이 건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표가 많은 MBK가 그렇죠. 다 이기겠죠. 표가 많은 MBK가 다 이기는 거고 그럼 14명을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일 모레 주총에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다 내일 모레 주총에서는 영풍과 MBK가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 이 예.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야, 그러면 완전 지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정기 주총이 곧 있는데 그죠? 네. 3월 달에. 네. 그때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때 안건은 MBK 쪽 이사들이 많으니까 그 MBK 이사들이 정하겠군요. 그때 그렇죠. 주총은. 뭐 물론 그 최은범 회장 측에서도 어떤 주주제안을 할 수 있고 그게 법의 결격 사유라든지 정관상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 주주제안이 받아들여지고 안건으로 올라가겠지만 잠깐만 그러면 지금 다음 정기 주총에서도 최은범 현 회장 쪽이 네. 야 우리 이사 상관 없지? 네. 이번에 14명 새로 뽑혔고 기존에 12명 있었으니까 26명이지. 그런데 우리가 한 10명쯤 더 넣고 싶어 우리 편으로. 네. 그리고 집중 투표제를 집중 할래. 투표제로 할래. 라고 네. 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번 그러면 집중 투표제로 바꾸는 정관 변경에 오케이를 해야 되겠지. 먼저. 아니요. 집중 투표제는 사람들 헷갈릴 수 있는데 집중 투표제는 이번 임시주총 내일 모레 통과되잖아요. 그렇죠. 집중 투표제는 어찌 됐든지 간에 지분율이 많은 사람이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명을 넣고 싶겠다. 그래서 10명을 올렸다고 치죠. 그럼 예. 예를 들면 영풍이나 MBK 쪽에서 우리도 10명 넣게. 그러면 20명이 또 10자리 갖고 싸우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영풍과 MBK 쪽에 더 많이 집어넣겠죠. 다음번에 집중 투표제를 해도 한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집중 투표제라고 하는 게 소수가 다 과반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없습니다. 하나라도 넣는 방법. 나의 이익을 대변하는 10대, 그쵸. 10대 빵을 6대 4나 7대 3으로 만드는 툴이다. 그쵸. 투표제가 6대 5로 6대 4로는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4대 6으로는 불가능하죠. 7대 3이 최선이다. 뭐 많아봤자 어쨌든 나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이사회에 집어넣는 게 목표인 거지. 이사회를 장악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집중 투표 아니라 집중 투표 할아버지를 해도 그렇죠. 그래서 집중 투표제가 도입이 된들 예. 이번 임시주총에서 이사회를 영풍과 MBK가 장악하게 되는 순간 영원히 과반은 역전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와는 이미 이사회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추가로 선임되는 애들 중에 우리가 조금만 먹으면 네. 그러면 메이저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전략을 짠 건데. 그렇죠. 근데 한번 역전이 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이번에 집중 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예. 이번에 우위를 점할 수는 있어요. 어. 최윤범 회장 측이. 예. 근데 뭐 다음 주총, 그 다음 임시주총, 주총까지 몇 번을 거듭하게 되면 예. 이거는 자연스럽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였던 거지. 사실 과반 가까이 MBK와 영풍이 이제 의결권을 가져가는 순간 있다면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최윤범 회장 측은 최대한 뭐랄까 이사회를 넘기지 않고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뭔가 방법을 찾았겠죠. 예.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근데 다만 19인 상한이 이번에 도입이 됐으면 의외로 MBK 쪽은 새로 이사를 넣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이사들이 임기가 만료되지 않는 한 그렇죠. 넣을 수는 있는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임기가 이사회를 만료돼야 장악하는 게.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상한이 지금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 주총 요구하면서 넣을 수는 있는데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때마다 집중 투표제를 해도 10명을 넣읍시다 그러면 MBK가 6명 이상 늘 수 있고. 그렇죠. 그것도 이번 주총 임시주총에서 안건이 통과가 돼야 또 되는 거니까 1번, 2번은 가처분이
내 문제는 안 되니까 이번 맞습니다. 임시주총의 안건으로는 올라갈 텐데 그렇죠. 그건 또 투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또 봐야 되고. 저 집중 투표제가 부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집중 투표제는 그 처음에 올린 안건은 뭘 어떻게 합니까? 사실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상을 하기에 예. 가처분은 기각될 것이다. 예. 라고 판단을 많이 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뒀던 거는 그러면 이 집중 투표제가 통과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때는 그렇죠. 그냥 단순표 대결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된다라고 하면 단순 투표제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예. 집중 투표제 자체를 정할 때는 집중 투표제를 정할 때는 3%를 의결권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저도 처음 알았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최은범 회장 측이 머리가 되게 좋았다라고 하는 게 원래 정관을 바꾸는 건 대부분 다 특별의결입니다. 예. 3분의 2. 3분의 2. 그래서 19인 이사 상한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46% 의결권 지분을 MBK랑 영풍이 쥐고 있기 갖고 때문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건데 아. 특이하게도 그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는 안건 그때는 그렇죠. 정관에서 집중 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 같은 경우는 이때는 3% 룰이 적용이 돼요. 보통 우리가 3% 룰이라고 하는 게 특정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을 할 때 이런 경우에는 대주주의 입김을 줄이기 위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많아도 3%대로 간주한다는데 맞습니다. 집중 투표제 도입한 건에서도 저렇게 하지 않으면 3% 회장님이 간주한다. 반대하면 집중 투표제 평생 못하지라는 그렇죠. 취지로 그렇죠. 그런 취지로 여기는 3% 룰로 이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슬라이드 보시면 보통 이게 일반 의결권 기준으로는 거의 압도적이에요. 예. MBK가 보시면 영풍 MBK 측이 46.7%고 최은범 회장 측은 20.4%밖에 안 됩니다. 예.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여기에 그 우호 지분이라고 평가받는 곳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현대차, 한화, 그다음에 LG 같은 이런 우호 지분을 다 더해야만 39.5%가 되기 때문에 예. 뭐 정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3% 룰로 집중 하면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3% 룰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최은범 회장 쪽에서 알았던 거죠. 예. 이렇게 해서 3%룰 의결권으로 보게 되면 뒤집어집니다. 그 영풍이랑 그런- MBK 쪽에서는 46.7%였던 의결권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20.4%였던 최은범 회장 측의 의결권은 33.7%로 늘어나요. 야. 그러니까 최은범 회장 쪽은 막 쪼개서 갖고 있구나. 최은범 회장 쪽 뭐 아들 딸 뭐 형제 특수 관계인이 뭐. 53명이에요. 아. 거기서 지분율이 가장 많은 사람이 그 영풍정밀이긴 한데 예. 그러니까 개인으로 봤을 때는 최은범 회장이거든요. 2%가 안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쪽에서 하나도 표가 안 까이는 거예요. 아.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의결권 기준으로 봤을 때 33.7%까지 올라가고 예. 여기에 현대차 그다음에 하나가 10.5%나 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기타 우호지분들 다 더하고 이번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집중투표제 찬성한다라고 이제 행사 방침을 했으니. 정했기 예. 때문에 예. 요거 다 더하면 63.1% 정도가 되고 와. 여기에 한 3.6%만 확보를 하게 되면 66.7%가 돼서 3분의 1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영풍이 아니 고려아연 최 회장 쪽이 되게 할만했던 표결이었네요. 그렇죠. 저것도 근데 아주 쉽지는 않았겠네요. 저렇게 다 모아서 찬성하고 저기서 또 3% 정도 더 있어야 3분의 2를 채워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어쨌든 잃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가능성이 하면 있긴 있긴 있으니까. 집중 투표제 도입 가능성이. 그렇죠. 대신에 이때 걸림돌이 되었던 건 하나 같은 곳들이 한화나 현대차라든지 그다음에 네. 이 8.9% 안에 그래. LG도 들어가 있거든요. 대기업들. 지들은 안 한 집중 투표제를 여기서 여기서는 찬성하겠냐? 하면 그렇죠. 약간 좀 우스워지면서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 같은 경우에 그 계열사 세 곳이 나눠서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찬성표를 던지게 되면 이게 비밀 투표라서 뭐 찬성 반대를 던졌는지 알 수는 없는데 예. 그 얼마나 득표율이 되냐에 지금 따라서 구조상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거 10%가 추가됐으면 한화구만 요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입장에서는 사실 여기에 찬성표를 던지게 되는 순간 일종의 자폭이 되는 거죠. 여기서 찬성을 던졌으면 야, 다른 되게 집중투표제 우호적인 회사네. 남의 회사 집중 투표제만 그렇죠. 이렇게 할 수 그래서 있는. 예를 들면 하나 계열 상장 회사 중에 소수 주주가 예를 들면 주주제 안에서 우리도 집중 투표제 도입하자. 니네 저기서 찬성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는 순간 사실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할 수는 있겠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한화가 기권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굉장히 많았고 기권하면 하나가 사실 기권하게 되면 사실상 반대표 던지는 거랑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럼 집중 투표제가 통과가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들이 많이 있었죠. 희망도 있었는데 통과되더라도 이게 통과되더라도 의미가 없게 이제 돼버리죠. 이사회 지금은 그러면 어차피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가 도입돼도 이사는 MBK 영풍 쪽에 유리한 상황이 될 테니. 네. 요거는 과반 그냥 이상을 장악하게 되는 요거는 거죠. 임시주총에서
안건이 올라가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이번에. 하나는 당연히 뭐 안 가겠죠. 어차피 질싸움인데 뭐 찬성표를 그러면 있으니까. 영풍 아니 최윤범 회장 쪽에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판을 뒤집어 엎자. 아니야, 난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 판을 뒤집어 엎자.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 뭐냐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집중 투표제를 이번에 통과를 시켜요. 잘하면 되니까 어쨌든 통과시켜 최선을 다해서. 통과를 시켜.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사회를 내줘. 이번에는 이사회를 내줘. 내줄 수밖에 없죠. 그런 다음에 다음번에 이사를 또 멤버를 갖고 와서 해. 그러면 해봐야 그거를 역시 거기서의 소수만 일부니까 가져가니까 안 되는구나. 어쨌든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 안 되네. 그럼 다시 1번에 집중 투표제를 해. 통과시켜. 어쨌든 해. 그다음에 2번 안건인 이사 14명 추가 선임 하는 그 안건을 할 때 의장님이 배 아파. 갑자기 병원으로 가셔.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안건은 의장이 없으면 통과가 안 되니까 요거는 다음에 하자가 될 거고 다음에 할 때는 집중 투표제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윤범 회장이 하고 싶은 게 네, 집중 투표제 하에서 이번에 새로운 이사를 추가하자는 맞습니다. 거였는데 네, 야 좋은데 같은 날은 하지 마라고 하는 게 법원이라면 네, 같은 날 안 하면 되잖아. 아니란 그게 아니고 그 맞는데 지금 최윤범 회장이 집중 투표제를 하고 싶은 이유는 자기가 지금 다수당이잖아요. 내가 다수당에서 집중 투표를 해야 예, 쟤네가 좀 먹어도 우리가 몇 개라도 더 가져올 수 있으니 지금 다수당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은 소수당입니다. 지금- 소수당. 아니 지금은 이사회 다수당이잖아. 그러나 집중 그쵸, 투표제는 이사회 다수당이죠. 다수당이잖아. 이사회 다수인 거랑 집중 투표제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집중 투표제는 주총에서 표 대결할 때 표를 카운트하는 방식이니까 네? 이사가 뭐 100대 빵이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네. 지금은. 그러니 최윤범 회장의 원래 전략은 이사를 추가로 더 선임하자는 게 공격자의 요구인데 공격자가 표가 많은 상태에서 하니 이거는 가면 100점 100패인데 유일한 방법은 집중 투표제를 통해서 하면 10명이 후보 올라오면 그중에 우리가 3명은 가져올 수 있고 20명이 올라오면 거기서 한 5명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꽤 많은 이사를 갖고 있으니 MBK 쪽에서 이번에 14명을 올렸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우리가 4명만 추가로 가져오면 10명 다 주더라도 아직도 우리는 이사회 과반이 유지돼.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원래 전략이 그거였죠. 전략이 그거였는데 그래서 같은 날. 해야 되는데 집중 투표제를 하는 것도 좋고 이사 뽑는 것도 좋은데 그거 같은 날을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이번에 법원의 결정이니까 낭패잖아요. 그럼 이번에 이사 14명을 꽂아주는 순간 다음부터는 뭘 해볼래야 해볼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집중 투표제는 이번에 도입을 하고 이거 아니면 앞으로도 방법이 없으니까 이사 선임 14명은 이번에 어떤 수가 있어도 안 해야 되는데 야 주총 안건 1번인 집중 투표제는 이번에 하고 2번 안건을 안 할 방법은 1번 안건이 한 다음에 갑자기 머리가 아파. 2번 안건을 통과 안 시켜서 제한을 시켜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야 이거 의장이 없으니까 이사 선임은 뭐 아주 급한 건 아니니 다음 주총에 합시다. 3월 달에 정기총 있으니까 그거 될 거고 그때는 근데 참 우리는 집중 투표제가 지난번에 통과됐으니 이번 것도 집중 투표제라 해야 되겠네요라고 하면 해야지 어떻게. 그런 방법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있죠, 되죠. 네. 그래서 사실 상법에 의장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이 의장이 이제 주총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이 의장의 의사 진행에 따라서 이제 주총이 끝나야 이게 법률적인 효력이 생기는 건데. 예. 그래서 이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고려에는 정관상 대표이사 사장이 한다라고 박아뒀습니다. 최윤범님이 하시겠네. 최은범님은 대표이사는 아니어서 대표이사 사장은 아니어서 측근이 하시겠네. 그렇죠. 예. 박기덕 사장 뭐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네. 중에 한 분이 하겠죠. 예. 근데 그분이 하게 되면 말씀처럼 이제 첫 번째 표결을 해요. 네. 이거 집중 투표제는 집중 투표제는 통과를 시켜 갑자기 화장실 갔다 오게 하고 예.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의사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야. 그래서 사실 예를 들면 제가 구인해 와야지. 코스닥이라고 하죠. 예. 이제 잡주라고 표현이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주주들만 관심 있는 그런 주총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 이야. 그래서 특정 안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위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반대표를 던질 것 같다. 그러면 위임장은 들고 나르는 경우도 있고 이야. 그 위임장을 들고 온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말씀처럼 의장이 주총장까지 왔어요. 예? 근데 이 안건을 통과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잠수를 탑니다. 그냥 의사 진행해야 되는 의장이 의장이- 사라지게 되면 임시주총이 파행이 되는 방법이 거죠. 없어요? 아니 그럼 지금 의장이 안...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는데 네. 이제 그러면 주총장이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랄까 이제 주총장 안에서 주주들이 새로운 의장을 선임을 해서 예. 안건들을 재상정시키고 통과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예. 김성훈 기자 이런 거 아는 거 보니까 어. 지금 요 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어. 네, 그런 실제로 과정에서 주총에서 사회를 봤던 우리 어. 저희 채널에도 나온 천준문 변호사가 어. 이제 코스닥 이렇게 주총장들 사회도 보고 했다라고 해서 여러 경험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런 게 가능은 하지만 근데 다시- 코스닥 잡주는 가능하겠지만 사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장주인데다가 몰라. 더더군다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죠. 당연히 최은범 회장 입장에서는 사실 만약에 이번에 경영권을 놓치게 되면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영풍과 고려아연이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이근이호 홀딩스 투자라든지 예. 그런 다음에 원아시아 파트너스인가요? 어. 거기에 5천억 이사의 결의도 없이 그 출자를 한 이런 사건이라든지 더더군다나 뭐 배임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던 그 빚을 내서 공개 매수 방식으로 그 자사주 매입 방식으로 공개 매수를 한 거. 오케이. 뭐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알겠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행으로 간다고 손 치더라도 남아 있는 주주들이 그렇죠. MBK와 뭐 영풍이 의장을 할수 현장에서 다시 뽑아서 그렇죠. 다시 뽑을 때는 참석 주수의 과반이면 되나 봐요.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가능은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영풍과 MBK 쪽에서도 이런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뭔가 방법을 짜왔겠죠. 근데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안도 다음 주총으로 이거를 위기를 넘길 수는 있겠으나 다음 계속해서 주총에서도 예를 들면 10명을 이사회를 넣었어. 그 중에서 7대 3으로 나눠 가죠. 네. 그럼 아직은 과반수 지켜. 근데 그럼 다음에 임시주총 또 요구해서 또 10명을 넣어. 또 7대 3으로 나눠 가죠. 이게 7대 3으로 계속 나눠 가지면 결국에는 결국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 그 공격한 MBK 쪽에는 자꾸 7이 가고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11은 계속 3이 가니까 어차피 못 이겨. 어차피 못 이기네요. 그리고 못 이겨요. 고려아연이나 그 최인범 회장 측의 이사가 지금 11명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임기가 되면 다 집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또 집어넣을 때는 또 할 또 텐데 투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 시간의 문제인 거지. 어차피 영풍과 MBK 쪽으로 넘어가는 거지만 어차피 지분을 더 확보하지 맞습니다. 않는 이상. 그 집중 투표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막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문제지 언제든지 넘어가는데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의 문제인 거죠. 어차피 시간을 끌기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MBK는 다시 임시주총 요구, 그렇죠. 이사 추가, 집중 투표제 맞습니다. 나눠 먹되 MBK가 좀 더 가지가 또 임시주총 해 네. 이사 추가. 어. 그럼 이사 추가를 못하게 우리 회사는 이사 숫자를 20명으로 제한한다.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요거는 3분 참석 주수 3분의 2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MBK가 쉽지 않고. 참석해서 나 반대요 하면 이거 무조건 안 무조건 되는 안 거고. 돼요. 그럼 내년 올해 여름쯤 되면 결국은 이사회는 뭐 그렇게 넘어가겠네요. 같은 날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일반 저 있잖아요. 어떤 거요? 지금 확실히 MBK가 주식 숫자는 많은 건 맞아요. 저게 51%를 가지고 있으면 뭐 당연히 많은 건데 네. 46.7이잖아요. 지금 MBK가. 네. 그럼 나머지가 다 뭉치면 MBK를 지금 이기는 지분 아닙니까? 여기 8.7%가 기관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 그 주총에서도 MBK 쪽 편을 들어준 주주들이 꽤 됩니다. 예를 들면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노르웨이의 정부 연기금. 저 짙은 초록색인 짙은 8.7이 초록색 안에. 외국인도 있고 그런 그렇죠. 거니까. 여기서 3.7%, 3.3%만 확보를 하게 되면 과반 넘어가면 이상이에요. 과반이 되니까 네. 개인 소액 주주들은 이 소수 주주 안에 개인 소액 주주도 들어가 있고, 근데 유통 주주가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공개 매수 때문에. 네. 그래서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을 텐데 지금은 저기서 그럼 2%도 안 되는 거예요. 개인 주주들은 지금 개인 주주가 몇 퍼센트인지까지 제가 아예 파악을 금액에는 못했습니다만 없네요. 저기에는 소수 주주 안에 개인 주주와 기관 투자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8.7 안에 8.7 안에. 8.7 안에. 네. 근데 저기에서 3만 넘어가면 된다. 3.3 이상만 3.3. 확보를 하게 되면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8.7에서 3.3 확보하는 것도 아주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진 않을 텐데 네, 사실 8.7에서 3.3 MBK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음. MBK는 대부분이 전 세계 유수한 기관 투자자들의 출자를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세요. 캘퍼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기금이 있어요. 예. MBK 출자를 했어요. 내가 출자한 펀드에서 고려안에 투자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아. 해픈투비 고려안 지분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영풍 MBK 쪽에 찬성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영풍과 MBK가 근데 찬성을 그 하겠죠. 국민연금도 MBK 투자했는데 국민연금은 근데 사실 못했잖아요. 이번에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를 찬성을 한 이유는 명확하게 국민연금에 보시면 슬라이드 보시면 집중 투표제라고 하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 의결권 행사 지침을 따로 이렇게 명확하게 공시를 합니다. 여기 아. 보시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안에 찬성한다. 원래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집중 투표 좋은 거야.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고 대신에 이사는 양쪽으로 3명 찬성을 했습니다. 균형 있게. 아. 이쪽 3명 찬성, 이쪽 3명 찬성. 아, 국민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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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중립이다. 그 중립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야, 조금 무게추가 기운 것 확실히 같은 기울었네요. 기운 이제. 느낌은 드네요. 그렇죠. 임시주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임시주총에서 이사 선임 안건이 통과가 되는 순간 아예 끝난다. 2% 말처럼 없어지면 진짜 그거 아니 대소특필감인데. 와, 진짜 와 설마 모르겠다 또. 그래. 그러나 결국은 또 이제 그럼 또 주총하고 또 주총하고 하다 보면 그것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야,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지금 유상증자를 해서 우호지분을 만들기도 어려울 거고. 그러네요. 아 오늘 나온 그 가처분 신청 기각됐다는 인용됐다는 게 뭔가 했더니만 그게 이런 크네. 요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겠네. 네. 그냥 이번에 알겠습니다. 이사가 통과되면 네, 알겠습니다. 자 김상우 기자님 잘 고맙습니다.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